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인 여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5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단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참 뻔뻔한 여자의 몰락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자꾸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걸 제 탓으로 보이는 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오빠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가족이면 끔찍히 여기죠. 아마 환경적인 부분도 한몫했을 겁니다. 오빠는 당시에도 어린아이였지만 더 어린 저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제가 귀찮을 법도 할 텐데 저를 살뜰히 보살펴줬어요. 저희 엄마는 늘 미안해 하십니다. 너무 어렸을 때 어리광을 부리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한 것 같다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빠를 아빠처럼 여기며 자랐어요. 오빠는 제게 오빠이자 아빠였거든요. 제가 동네 골목대장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슈퍼맨같이 아빠처럼 저를 찾아와서 저를 괴롭힌 아이들 눈물을 쏙 빠지게 혼쭐 내주었고, 제가 엄마에게 혼이 나면 개구진 표정을 지으며 손잡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오빠가 참는 법을 먼저 배웠기에 저는 운이 좋게도 어리광 부리는 법을 먼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살피는 것도, 엄마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도, 살림도 전부 다 잘했어요. 심지어 공부까지 잘했죠. 오빠가 수석으로 입학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겐 오빠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오빠가 5년 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새언니를 소개해 주더군요. 저와 엄마는 오빠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아마 엄마와 저 둘 다 마음속에 오빠에게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는 점이 말이죠. 새언니를 소개받는 날, 제가 사랑하는 오빠의 와이프가 될 사람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엄마랑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집안을 청소했죠. 먼지 한 톨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새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또렷한 얼굴에 긴 생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활짝 웃으며 저희 엄마에게 꽃다발을 내미는 모습에 저는 바로 언니의 팬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희 오빠도 아마 그런 모습에 끌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언니와의 첫 만남은 성공적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한 날이었어요. 아마 이때 상견례 일정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쯤 언니와 오빠 사이에서 결혼에 관해 좀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 언니가 오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언니 먹일 과일이나 주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마도 그걸 알곤 제게 얼른 나가서 언니 오기 전에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마트로 가서 언니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천도복숭아와 사과 주스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에 시동이 꺼지더니 언니와 오빠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언니랑 오빠를 부르면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화를 내며 소리를 빽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에 있는 트럭에 몸을 숨겼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서 언니랑 오빠가 빨리 괜찮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요. 처음엔 언니가 제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할 것만 같아 숨은 건데 본의 아니게 언니와 오빠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언니에게 저와 엄마도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언니는 오빠, 내가 왜 신혼부터 시어머니랑 아가씨를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 효도는 셀프로 하자, 어?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신혼생활을 넷이서 시작하자. 뭐 그런 뜻 아니야? 나랑 장난해?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빠가
언성 높이지 말고 얘기해. 아니, 지연아. 내가 지금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 지금 내 맘대로 같이 데려와서 살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며 조곤조곤 따졌어요. 언니는 아니 이게 부담 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왜 결혼하면서 멀쩡한 시어머니랑 아가씨를 모셔야 해? 싫어, 싫다고. 시집살이 시키려는 수작질이래?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나 얻으니까 시집살이 한번 시켜봐야 되시겠대? 아님 아가씨가 그래? 신의짓 한번 해보고 싶대?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더라고요. 오빠는 지연아, 너 말 가려서 못해? 우리 엄마랑 동생이 너한테 함부로 대한 적 있어? 그런 말 아닌 거 뻔히 알잖아. 안 그래? 아직 동생 20대 중반인데 내가 동생한테 오빠이자 아빠니까 눈에 밟히는 것 같아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본 거였어. 네가 싫다고 했으면 당연히 알겠다고 넘어갈 생각이었고. 그런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막 해? 하면서 언성을 높였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언니가 솔직한 것이 매력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뒤에서 저렇게 저와 엄마를 깎아내릴 수준의 말을 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빠에게 저와 엄마가 걸림돌이 되는 것만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언니는 진정했고 오빠와 언니는 대충 무마시키고 저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전 그로부터 10분 후 집으로 올라갔죠. 집에 도착했는데 제게 웃으면서 아가씨 하는 모습과 아까 주차장에서 엿듣다가 신우짓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함께 들리는 듯해서 예전처럼 웃으면서 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티내지 않고 언니를 맞이했어요. 이런 작은 해프닝이 몇 번 있었지만 오빠와 언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빠가 사랑하는 여자라는데 당연히 축복했죠. 다만 언니가 저와 엄마를 오해하지만 않기를 바랬어요. 언니와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언니가 임신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종처럼 시중을 들었어요. 언니는 하루에도 12번은 불러 제껴서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며 시켜 먹었죠. 저도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오빠에겐 말도 하지 않았죠.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첫인상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언니는 어느 순간부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조카는 여자아이였어요. 처음 가져보는 조카인데다 처음 보는 갓난아기였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저희 오빠도 입이 귀에 걸렸어요. 출산하고 난 이후가 몸이 더 힘든 것을 알았기에 저는 언니가 해달란 것은 다 해줬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 귀차 탄 내색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오빠가 회사에 급한 문제가 생겨서 출근을 했고 집에 언니와 아기만 있었죠. 언니는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이 너무 땡겨서 먹고 싶은데 가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며 제게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음식을 싸서 신혼집에 도착했죠. 원래 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날 오빠가 회사를 급하게 나가며 문을 덜 닫고 나갔는지 현관문 도어락이 먼저 잠겨서 현관문이 닫혀있지 않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어디 있나 싶어서 두리번거리는데 안방에서 전화를 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너랑 갔을 때가 확실해. 아, 진짜 들키면 어떡하지? 방법 없냐? 아, 내가 그때 나이트를 대체 왜 갔어가지고. 라는 대화 내용이 줄줄줄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 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언니가 서둘러 전화를 끊고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어? 라며 당황해하는 언니에게 현관문 언니가 열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열려있던데? 라고 말했죠. 원래 제가 가면 마실 것 한 잔은 대접해주는데 언니는 너무 피곤하다며 음식을 받자마자 저를 다시 내보내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고 어색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하고 어색한진 모르겠더라고요. 찝찝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기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왔습니다.
중간중간 오빠와 언니는 이혼 얘기가 몇 번 찾아왔어요. 사실 저희 오빠는 참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힘들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1년에 한 번꼴로 저와 술을 마시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언니의 솔직하고 자유분방함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사랑하게 된 것인데 결혼하고 나니 가정에도 소홀한 것 같고 저번에 나이트도 몰래 갔다 왔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딸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언니도 오죽 답답하고 갑갑하면 그러겠냐. 그렇게 밖으로 조금 나돌다가 말 거다. 오빠가 좀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라. 언니도 집에 갇혀서 육아에만 신경 쓰니까 힘들어서 그런 걸 거다. 라고 하며 오빠를 달랬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우리 오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언니가 예전처럼 좋지만은 않아졌습니다.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언니와 제 사이도 점점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꼬이게 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달 전부터 언니의 휴대폰을 한번 봤다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와 언니의 딸이 오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의 휴대폰에는 아직도 딸내미 안 들켰냐?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죠. 그러더니 언니가 출산을 하고 얼마 뒤 제가 들었던 언니의 이상한 전화 내용과 눈에 보이는 이상한 메시지.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하지만 오빠에게 들은 언니의 미심적인 행동들은 제 상상력을 부추겼어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오빠에게 친자 검사를 하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말이죠. 저는 오빠를 따로 불러내서 오빠에게 일련의 상황들을 이야기했고 내가 왜 언니를 의심하게 되었는지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언니를 왜 그렇게 몰아가냐며 오히려 혼을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오빠에게 뿌린 씨앗이 오빠에게 불신이란 감정을 싹 틔우게 했나 보더라고요. 오빠는 결국 언니 몰래 친자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불일치로 나왔어요. 진짜 기가 막혔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며 오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끌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친자검사 결과지를 언니 얼굴에다가 집어던져 주었죠. 아가씨 미쳤어? 라며 소리를 지르는 언니에게 저는 제가 던진 결과지나 보고 짓거리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언니는 그제서야 제가 던진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아챈 듯 하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검사지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검사 결과가 바뀔 리도 없었죠. 오빠는 그때까지도 언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당장 오빠랑 딸의 관계를 설명하라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언니는 그런 제게 아가씨가 뭔 상관이야. 당신 이런 건 나랑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며 저보고 신혼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오빠에겐 화를 냈죠. 그때 제가 쌓아놨던 감정들이 터졌고 저는 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뻔뻔해요? 임신 시절부터 우리 엄마랑 나 얼마나 부려먹고 출산하고 나서도 종부리듯 부리고 우리 엄마가 네 하녀야? 내가 네 발 닦겠냐고. 지금 네 딸이랑 우리 오빠랑 친자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이게 뭐냐고. 너 이거 나이트 가서 예상치 못하게 만들어진 애지? 너 나이트 갔었잖아. 네 딸 임신한 기간이랑 나이트 간 기간이랑 비슷했던 것 알았잖아. 라며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제게 머리채를 잡혀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며 소리만 빽빽 질렀어요. 그때 저희 오빠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엄마랑 동생 부려먹었어? 라며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언니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단 오빠를 말렸고 언니에게 어디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언니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말한 것을 정리하자면 오빠에게 이때까지 들었던 그대로 언니와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자주 싸웠다고 해요. 사소한 일부터 커다란 일까지. 언니는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는 오빠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고 오빠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자꾸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술 취해 들어오는 모습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날도 언니와 오빠는 며칠 전 언니가 술에 잔뜩 취해 택시에 널브러진 채로 실려온 일 때문에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한밤중에 또 집을 나가 친구 집으로 갔대요. 근데 여기부터가 가관이었습니다. 언니는 오빠가 너무 속상하게 해서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좀 먹고 기분이나 풀려고 갔는데 친구가 나이트를 가자고 했대요. 오랜만에 신나게 놀고 싶어서 친구 옷을 빌려 입고 나이트를 갔다고 합니다. 막상 가서 노래에 맞춰 춤도 추고 그러니까 오빠가 속상하게 만들어서 망친 기분이 점점 풀리더래요. 그러다 정말 어쩌다가 무의식 중에 어떤 남자랑 눈빛이 통했고 한 번에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오빠가 자기를 속상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않냐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울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어쩌다가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는 화가 나다 못해 허탈해 보였고 저는 언니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무의식 중에 그런 부적절한 일을 일으켜요? 언니가 생각해도 변명이 너무 성의 없던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언니가 나이트 가서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실컷 놀고 낯선 남자랑 일을 벌인 게 왜 오빠 탓이에요? 진짜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라고 했더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아가씨가 그랬구나? 아가씨가 친자검사하라고 강요했어? 너 이거 진짜 명예훼손이야. 알아? 반강제적으로 친자 확인을 시켰다는 거지? 너 고소할 거야 내가.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언니, 친자검사 의뢰한 사람이 오빠예요. 고소가 가당키 날 것 같아요? 고소는 언니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부들부들 떨더니 제게 달려들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오빠는 그런 언니를 제지하고 언니에게 말했어요. 소송까지 하기 싫으니까 내일 서류에 도장 찍어. 애는 네가 데려가고 이혼하자. 그리고 신혼집에서 언니에게 아이를 안기고 난 후 지갑과 휴대폰만 건넨 채 밖으로 내쫓았어요. 언니는 실컷 화를 내다 제풀에 지친 건지 친정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더 기가 막혔던 건 신혼집에서 오빠를 도와 언니 물건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모아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파 근처에서 언니 노트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언니 것이니까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끈 뒤 노트북을 챙기기 위해 덮어놓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버전의 카카오톡이 떠 있는데 언니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대화가 가관이었습니다. 언니의 가장 최근 대화는 친구와 나눈 대화였고 그 대화 내용은 결혼하고 나서 가정주부로 계속 일했는데 집이 오빠 명이잖아. 이거 기여도 인정되지 않나? 재산분할 되겠지? 나 진짜 고소하려고. 지가 신우이면 다냐? 진짜 신우가 오빠한테 친자 확인 강요한 게 분명하대도 혼인 파탄 이유로 신우이 고소하려고. 아 진짜 신우이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야. 걔 때문에 한 가정이 깨졌잖아. 아니 그래도 오빠 친자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딸 4살 될 때까지 친자식처럼 키웠잖아. 그럼 양육비도 주겠지?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더라고요. 저는 오빠를 불러 대화 내용을 보아주었고 오빠는 정말 끝장을 볼 생각으로 마음을 굳히더라고요. 오빠는 그렇게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협의 이혼으로 몸만 내쫓고 말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앞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될 테니까요. 오빠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의 존재도 부정했죠. 저희가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제가 녹음했던 파일도 증거로 채택되었고 언니는 오히려 저희 오빠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된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은 언니가 가지는 것이 당연했고 저희 오빠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소송을 걸었기에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받게 되었죠. 전 오빠와 언니의 이혼 소송이 끝나고 언니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꼴 좋다, 메롱 이라고 말해요. 언니는 제 문자를 보고 화가 많이 났던 것인지 제게 욕설이 가득 담긴 문자를 며칠에 걸쳐서 20통이나 보내더군요. 그래서 전 그걸 다 모아서 경찰에 가서 욕설 문자로 고소했습니다. 언니는 벌금 3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고소했어요.
부들거리며 온몸을 떨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화를 낼 생각을 하니 고소해 죽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오빠의 억울함도 풀었고 복수도 해준 것 같아서 후련해요. 오빠는 아직까진 언니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언제나 그랬듯 오빠가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